영어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재를 사용하세요? 아마 대부분 기초가 없는 분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른다고 생각하고 아마 중학교 영어나 아니면 초등학교 영어를 고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이때 기초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영어를 한 단계씩 쌓아서 올라가서 내가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며 또 하나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바로 fulfillment, 충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full, F-U-L, 채워주는 거죠. 가득 채워주는. 그럼 충족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성공했다라는 느낌, 그래서 뭔가 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속성을 갖게 되고 그 지속성은 성공을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의 충족감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운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는 충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쉬워서 재미가 없어요. 충족감이란 건 그거 했을 때 오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쉬운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거의 없죠? 또 하나 생활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영어 자체가 너무 쉬운 것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올 수 있는 충족감은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쉬운 문장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충족감을 얻을 수 있고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연령이라고 하죠. 정신에 따른 연령에 따른 충족감을 주는 그 영역이 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있는데 불구하고도 고등학생 이상이 되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기초가 없다가 중학교 책을 본다든지 초등학교 책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충족감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쉬운 문장이나 생활영어 같은 것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있거나 옆에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미국인이 있다면 이거는 충족감을 충분히 줄 수 있죠. 내가 배웠던 영어를 바로 써먹고 거기에서 오는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외국인을 볼 일이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또는 2년 후라면 여러분들은 충족감을 줄 수 없어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쉬운 영어를 하지 마세요. 쉬운 영어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I'm a boy가 어떻게 재밌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재미있을 리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해서 알고 싶다.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나오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읽음으로써 얻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충족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한 50% 이상 적어도 70% 가까이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70%는 해석하셨어야죠. 사전을 뒤져보지 마세요. 첫 번째는 사전을 뒤져보면서 내가 꼼꼼히 해석한다는 거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속감, 충족감을 주기에는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70%, 50%도 좋아요. 그거를 해석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얻는 게 뭘까요? 바로 충족감입니다. 그 충족감은 첫 번째 모르는 단어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아는 단어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차전을 뒤지지 마시고 한꺼번에 쭉 읽어주는 버릇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충족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에 바로 기반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떤 느끼는 거 바로 충족돼 있을 때만이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영어에 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영어 공부는 바로 이 문장에서 하는 거죠. 자, 오늘도 하루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Breaking free of the codependency trap. break 모르는 단어 없을 거예요. break 하면 깨부시는 거죠. free란 말 알 것 같고요.
코란 말에 디펜던시 트랩. 트랩이란 말 들어봤죠? 트랩. 함정, 올가미 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트랩을이란 말을. 그러면 break free. 부시고 자유롭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탈출하는 거죠. 공동에 서로 의존하는 그런 함정. 서로 공통에 의존하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Co-dependency. In order to exist when two psychologically dependent people form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for the unconscious purpose of completing their early bonding processes. 이걸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또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또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조금 힌트가 나오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바로 코디펜던스 하는 사람이에요. 성인인데, 어린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인인데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성 있는 관계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건 두 개의 심리적으로 의존성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그래요. 서로 간에. 그래서 뭐를 목적으로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갖게 돼요. 바로 그들의 어렸을 때 유대감 과정, 유대를 하는 과정, 결속 과정의 마무리, 컴플리트. 마무리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정 결핍이나 또 뭐 어떤 관계의 결핍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생기는 두 완성되지 않은 어른이 만났을 때 서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디펜던스인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뒤에 계속 보세요. Their codependent relationship appears to be made up of two half persons attempting to create one whole person. 그들의 공동 의존의 관계는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로 만들어져 있다? 두 개의 반쪽짜리 인간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의 온전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신의 완성이 돼 있다면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거고 아이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죠. 부모한테 의존하거나 또는 부모는 또는 아이한테 의존하거나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Because both partners lack secure bonding in early childhood, neither is free to feel or act independently on the other. So they stick together with glue, like glue. 왜냐하면 두 파트너가 안정된 유대감의 결핍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자유롭게 느끼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못하게 돼요. 독립적으로. 상대방의 독립적으로 내가 독립됐어. 나는 개별적인 존재야 라고 느끼거나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유롭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안정된 유대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렸을 시절에. 그래서 그들은 stick together like glue. 풀처럼, 악교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The focus is always on the other person.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포커스를 항상 상대방한테 둬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집착하거나 또는 애인한테 집착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Not on oneself.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포커스를 둬요. It hopes the other person will provide what he or she never got in early childhood, intimacy and secure bonding.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해야 될 행위는 아이들에게 제가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서 애가 뭐 예를 들면 학원도 많이 대주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좋았을 걸 이란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부모의 심정이긴 해요. 그러나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너 없이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히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스스로 서 있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 자체가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이들이 문제 생각하고 그 애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부모들은 모든 인간은 완성된 인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부모님 계신다면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인간이 됐을 때 그게 아이들한테 그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로서 내가 이걸 못했다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를 해준다 안 해준다는 애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는 건 그 아이들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의존한다면 그것도 좋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아이가 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모가 잘 살면 돼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나구나. 나만 잘 살면 애들도 잘 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각각은 바라는 것은 상대방이 뭘 제공하기를 바랍니까? 자신이 결코 어린 시절에 얻지 못했던 걸 제공해 주길 바래요. 친밀감이나 안정된 유대감 같은 거. Their relationship cannot grow because this goal is never conscious or spoken. 이러한 관계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표가 결코 의식적으로 또는 이야기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s a result, each looks to the other to make necessary growth happen. 결과적으로 각각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만들어주길 바래요. 필요한 성장이 일어나게끔, 나에게 필요한 성장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줘라고 의존하죠. 상대방에게. When it doesn't, the partners try to control each other and expect the other person to always behave in such ways to bring them close together. 자,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파트너는 상대방을 서로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항상 행동하기를 바라게 돼요. 특정한 방식, 즉 그들이 더 가까워지게끔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걸 집착이라고 하죠. 그럼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예요? 아직 어른으로서 독립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데이트 폭력하는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여사친이 있다면 이 남자가 어떤 관계죠? 바로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착.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에 의존하는 관계, 친밀감을 갖지 못한 관계, 여기서 생기는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거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파트너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게 하겠죠. 그들이 더 가까워지게끔 못 떠나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독자적인 그런 걸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each one is focused on the other person, both are able to avoid looking at themselves and focusing on their self-development. 그러므로 이제 각각의 사람이 포커스를 상대방한테 맞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겠죠. avoid. 스스로를 보는 걸 포기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을 보는 것을 avoid, 피해요. 그리고 포커스를 자기 자신의 개발, 발전에 두지 않죠. 그런 걸 또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부모님 계신다면 내가 아이들에게 학원을 비싼 학원을 보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거의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나 심각할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애들한테 소리치면서 공부 안 하냐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추라고요? 애한테 맞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맞추세요. 나를 개발하는 게 바로 뭐다? 아이들에게도 물론 바로바로 반응 오진 않겠죠. 피드백은.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이도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열심히 어떻게 등등.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처음에 뭐 하자마자 1년 안에 아이가 보고 나도 바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랜 시간 10년 20년에 걸쳐서 그 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바로 나가서 쓸 것도 가르쳐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줘야겠죠. 그러면서 In codependent relationships, the focus is always outward, not inward. 자, 공동 의존의 관계에서 포커스는 항상 바깥에 안이 아니라 바깥에 돼 있다는 거죠. 바깥에 뭐겠습니까? 상대방이겠죠. inward는 바로 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대학교를 가서 네가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전공을 선택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생각하죠. 이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존재하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대학교는 취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가요? 그런 기관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취직을 해도 여러분들은 55세에서 거의 대부분 50 전에 잘릴 거고 그 앞으로의 인생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20년의 생활을 위해서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취감도 없이 다시 말하면 fulfillmen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충족감 없이 앞으로 25년인가요? 25년 정도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20년은 잘 살겠다, 잘 먹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25년은 쓸모없고 앞으로 20년은 쓸모 있는 건가요? 또 하나는 취직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50년을 쓸데없이 산 거예요. 50년을. 나이가 50살 됐는데 내 인생에 뭐 남은 게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걸 뭐랍니까? 바로 중년의 위기라고 하죠. 중년의 위기. 저번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 그런 크라이시스, 위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크라이시스. 중년의 위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나 잘못 살았어야. 나 잘못 살았어 인생을. 왜 위기가 왔죠? 독립적으로 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루하루 충족감을 내가 느끼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거 정말 내가 유튜브 볼 때도 화가 나는 얘기인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sacrifice하는 부모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정말 심파조의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자체는 고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났을 때 부모가 나와서 아이를 위해서 지켜주는 거. 그건 당연히 이것은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근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 다시 말하면 포기한다는 게 뭐겠어요? 제가 가끔 TV 보다가 화가 나는 게 있는데 어느 기업에 뭐 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남자를 엎어뜨려 놓고 야구공망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뭘로?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업의 사장이. 근데 이 사람 맞았어요. 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가 아름다워요? 저는 이 사람한테도 뭐라 하고 싶어요. 물론 얘가 근본적인 문제지만 왜 엎드려 받쳐서 야구방망이를 맞으면서 자기가 대항하지 못하는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맞고 가서 과연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얘들아 떳떳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했는데 하면서 화를 내겠죠. 가정에 가서. 그럼 이게 바로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당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밖에 당했던 거. 밖에서 풀지 못한 걸 안에서 푸는 거죠. 왜? 이유는 가정이 제일 약하거든요. 이 남자들을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말한 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밖에서 쌓였던 걸 집에서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가정에서 내가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빠들 꽤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가정을 희생한 게 아니죠. 결국에 희생한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척한 거죠. 진짜 자신이 올바로 섰을 때만이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fulfillment,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라는 게 아무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어떤 그런 얽매인 게 있으니까. 근데 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듣는 분들이. 그럼 성인인데 왜 아직도 쉬운 문장 찾아가면서 억지로 공부하십니까? 재밌는 걸 보세요. 뭘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나는 뉴욕타임즈 같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그럼 세계 정치를 한번 보세요. 세계 정치. 그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꽤 많이 발전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어휘뿐만 아니라. 생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재밌겠습니까? 뭐 커피 주문하고. 근데 내가 바로 옆에서 쓸 수가 있어.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충족감을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생활 영어 할 필요 없어요. 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나가게 됐다 그러면 딱 한 달 정도 그냥 회화책이 있잖아요. 정리 잘 돼 있어요. 그냥 그 뭐 그런 거 쭉 애워서 그리고 나가세요. 그거 뭐 쓸데없이 지금부터 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갈 건데 뭐 생활려고 암기하고 그거 다 까먹어. 다 까먹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충족감이란 건, 만족감이란 건 정보를 얻었을 때의 감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쉬운 거에서는 충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때 오는 충족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영어는 뭐다? 충족감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